삼도인 침구 요교를 교재 삼아서 삼침 공부하는 시간 삼침 아카데미 대장 전격증 토론 중이었어요.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 방송, 토요일 방송 펑크를 냈네요. 죄송합니다. 원래는 내일 업로드 해야 되는데 텀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월요일, 오늘 늦게라도 방송 올려야 되겠다 해서 준비했습니다. 대장 전격증 토론 중이었습니다. 대장 전격은 족삼류와 곡지에는 N극면 부착하고 양곡 양계혈에는 S극면을 부착합니다. 삼두인 침구 요결에 보면 삼두인께서 삼침법을 창안하시게 된, 발명하시게 된 계기가, 즉 삼침법이 탄생되게 된 계기가 당신이 어떤 난치성 질환을 앓았대요. 그런데 그 병으로 당신의 세 동생들과 장조카가 죽었어요. 삼두인께서 오랜 시간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임상에 임상을 거듭한 결과 이것이 대장의 허증이니라 대장 전격으로 치료하셨어요. 그리고 그 병증들은 오늘날 병증들로 보면 림프암이었어요. 림프암. 그런데요, 왜 삼두인께서는 림프암을 대장 전격증이라 규정하셨을까요? 대장 전격증 특집 오늘 마무리 시간으로 림프암에 왜 대장 전격을 쓰셨을까? 의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토론해 봅니다. 먼저 암의 원인, 초간단 요약으로 암은 신체의 일부 세포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하여 신체의 다른 부위로 퍼지는 질병입니다. 암은 수조 개의 세포로 구성된 인체의 거의 모든 곳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 세포는 성장하고 증식하여 신체에 필요할 때 새로운 세포를 형성합니다. 세포가 늙거나 손상되면 죽고 새로운 세포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때때로 이 질서 있는 과정이 무너지고 비정상적이거나 손상된 세포가 자라서는 안 될 때 증식합니다. 이들 세포는 조직 덩어리인 종양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종양은 암성일 수도 있고 암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암성 종양은 인근 조직으로 퍼지거나 침범하여 신체의 먼 곳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종양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암전이라고 하죠. 암성 종양은 악성 종양으로도 불릴 수 있습니다. 많은 암이 고형 종양을 형성하지만 백혈병과 악성 림프종 같은 혈액암은 일반적으로 덩어리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암, 악성 종양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양성 종양은 이건 암이 아니에요. 양성 종양이란 어느 부분에 덩어리가 생겼어요. 그런데 더 이상 커지질 않아요. 확산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암으로 분류하지 않죠. 암은 악성 종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질서하게 증식 및 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암은 광의적으로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형암, 인체 실질 조직, 즉 장부와 기관, 그리고 간질 조직에 일정한 경도의 형태를 지닌 덩어리, 그 덩어리가 계속 자라요. 확산돼요. 이걸 고형암, 즉 위암, 폐암, 대장암, 직장암, 이것을 가리켜 고형암이라고 하고, 혈액세포나 조혈기관, 골수, 림프 등에 생긴 암, 즉 혈액세포가 병들어서 생긴 암, 그것은 혈액암이라고 하는데 혈액학적 악성 종양 또는 혈액암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백혈병 그리고 림프종 두 가지로 또 분류됩니다. 이 그림 잘 봐주세요. 혈액세포, 적혈구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면역세포들이 있어요. 백혈구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면역세포들도 혈구세포입니다. 골수의 조혈모 세포에서 만들어집니다. 골수에는 빨간색과 노란색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적골수에는 적혈구, 백혈구 또는 혈소판이 될 수 있는 혈액줄기세포가 포함되어 있다. 황색 골수는 대부분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골, 지방 또는 뼈세포가 될 수 있는 줄기세포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서 혈액줄기세포에서 유래한 면역세포들, 적혈구 등등의 세포들, 이것이 혈구세포거든요. 그런데 그 세포에 생긴 암, 이건 큰 덩어리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백혈병과 림프종이 있다.
백혈병 오늘 시간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백혈병은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백혈병은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만성 골수성 백혈병, 만성 골수단 구성 백혈병, 그리고 소아 백혈병 이렇게 나누기도 하거든요. 더 세분류하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백혈병. 그러면 림프종은 크게 호지킨 림프종이 있고 비호지킨 림프종이 있는데요. 호지킨 림프암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증식한 비림프구가 림프절에 과포화되어 감염과 싸우는 특성을 잃어버린 병증, 림프종의 10%를 차지하는데요. 이 호지킨 림프종은 정체가 분명하게 파악이 됐어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 이상한 세포들이 가운데 있죠. 이걸 가리켜 리드 스탠버그 세포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호지킨이 발견했다 해서 호지킨 세포라기도 하거든요. 이 세포로 인해서 림프구가 과증식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림프절에 쌓여요. 림프절이 붓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호지킨 림프종. 비호지킨 림프종은 변형된 내추럴 킬러 세포 또는 T세포, B세포가 림프절 또는 림프 조직에 과포화되어서 오히려 면역력을 방해하는 병증을 가리켜 비호지킨 림프종이라고 하는데요. A형을 포함해서 림프종의 9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림프암은 90여 가지로 세분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분류하면 호지킨 림프종 그리고 비호지킨 림프종, 그리고 비호지킨 림프종은 결과적으로 내추럴 킬러 세포, T세포, B세포,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너무 많이 과증식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림프절에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림프절이 부어. 그것이 비호지킨 림프종입니다. 림프종을 발생하는 B, T, NK셀이 왜 변형되어 림프절 또는 조직에 과포화되는지 그 원인은 현재까지 밝혀내지 못했다 합니다. 즉 B세포, T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 이것들이 림프절이나 림프 조직에 과증식되어서 암을 일으키는데 왜 과증식되는지는 아직까지 서의학적으로는 원인이 규명이 안 됐다. 호지킨 림프종, 비호지킨 림프종의 가장 큰 진단적 특징은 림프절 비대, 삼두인계산 이것을 가리켜 항핵, 사타구니, 겨드랑이 등등의 가래토시 생긴 것. 오늘날 서의적인 용어로 말하면 림프절 비대. 호지킨은 림프암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림프절이 비대해지고 또 비장도 붙는다 라고 논문에 기술했습니다. 가장 큰 진단법 림프절 비대, 그리고 좌측 늑간을 눌러봐서 아파요? 그러면 비장종대. 그런데요, 림프종에 있어서 림프절이 비대해진 건 아프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이가 감기 걸렸거나 독감에 걸렸을 때 목이 아프다고 하잖아요. 물론 성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은 편도가 부었기 때문이죠. 편도가 부으면서 아파요. 림프절이 아프면서 열이 나면 지금 바이러스 또는 박테리아와 싸우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림프암에 있어서의 림프절은 아프지는 않지만 계속 커집니다. 진단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림프암을 대장 정격종으로 규정한 3사의 의학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 잘 봐주세요. 각 경맥들은 자체의 순행 부위가 있고 일정한 장부, 기관들과 연계되어 있다. 이 경맥을 통하여 그 경기가 해당 장부 및 기관 내려가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게 하며 온몸을 하나의 통일체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오늘날 모던한 표현으로 보면 족태음습 비토경의 태음습은 체액성 면역 그리고 전신의 체액 조절력이에요. 수양명조 대장금경의 양명조는 오늘날 용어로 보니까 체액이 계속 순환되도록 하는 것. 즉 태음습이라 하면 체액이 전신에 분포되는 거예요. 분포된 체액은 누군가가 회수해야 돼요.
회수하는 것을 동의하게 해선 양명조라고 말한 겁니다. 체액 수준과 체액성 면역 조절에서 족태음습 비토경이 관장하는 비장, 비장의 기능을 살펴보십시다. 비장은 무엇을 하는가? 혈액에 침입하는 세균과 싸운다. 비장에는 감염과 싸우는 백혈구가 포함되어 있다. 혈액세포, 즉 백혈구, 적혈구 및 혈소판의 수준과 체액의 수준을 조절한다. 혈액을 걸러내고 오래되거나 손상된 적혈구를 제거한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빌려온 글. 비장은 혈관 내 공간에서 전신 림프계로 단백질이 풍부한 체액의 이동을 조절함으로써 체액과 혈액량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역시 미국 국립보건원 의학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비장은 면역학적 감시, 노화된 혈액세포 제거, 골수의 조혈작용 및 혈액량 조절, 특히 골수의 백혈구 생산량 조절 등의 생리학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 그러니까 골수가 백혈구를 만들어요. 적혈구도 만들고 또 비장도 일정량의 백혈구를 생산해요. 그런데 골수가 백혈구, 적혈구 등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혼자 자기 멋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 비장, 간 등이 그 생산량을 조절한다. 특히 비장이 큰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림프암은 면역세포들이 과증식돼서 림프절 또는 오장육부의 림프와 연결된 그 림프 조직에 그 면역세포들이 과잉 축적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큰 덩어리를 형성하지 않지만 림프절을 붓게 합니다. 여기서 림프절이 부은 것 자체가 암덩어리가 아니고 그 림프절 안에 너무 많은 면역세포들이 B세포, T세포, 내추럴 킬러세포 등등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림프절이 확대된 거예요. 확대. 그건 고형암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 몸의 백혈구, 적혈구 등등은 골수, 조혈모 세포에서 만들어지는데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라는 그 마진을 정하는 건 비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잘 기억해 두세요. 면역기관, 체액 조절과 체액성 면역에서 대장금경의 양명조가 하는 일. 장에는 면역세포의 7, 80%가 존재하며 장내 미생물군, 장상피증 및 국소 점막 면역체계 사이에는 복잡한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장의 국소 점막 면역 반응 외에도 장내 미생물 군집이 전신 면역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점차 인식되고 있습니다. 장 림프계는 점막한 림프망과 장 근육층을 배수하는 림프관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장감막 경계 근처에서 발생하는 림프를 수집하는 공통 네트워크로 림프를 전달합니다. 장 림프계는 조직의 항상성 조절, 면역 감시 및 영양분 수송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요약해드리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 그리고 혈구세포들은 골수에서 생성돼요. 물론 비장에서도 일부가 생성됩니다만 그러나 필요한 만큼 생산하도록 하는 것은 즉 여기까지만 하고 마진을 정해주는 건 비장이 한다. 그런데 비장은 그 면역세포들 중에 훈련된 면역세포들을 전신에 혈액 또는 림파틱 시스템을 통해서 필요한 곳으로 보내요. 확산시켜요. 림프액도 확산시켜요. 그런데 적절한 시기에 이제 수명이 다 된 림프구 등을 포함한 백혈구는 보통 13일에서 20일 정도 생존하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은 회수되어야 돼요. 회수되어서 처리되어야 돼요. 즉 비장에서 체액과 함께 면역세포들을 전신에 확산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이 각종 감염으로부터 보호됩니다. 그러나 백혈구 세포들, 즉 면역세포들은 13일에서 20일까지만 생존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 중엔
생존 기간을 넘어서면서도 계속 살아있어. 그러면 면역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것은 양명조가 수고한다. 사암도인께서 왜 림프암을 대장 정격으로 규정하셨는가? 족태음습 비토경의 태음습과 비장 1. 체액 조성을 합니다. 2. 면역세포 조성, 골수의 조혈작용 즉 적혈구, 백혈구 생성 수준을 조절한다. 3. 면역 감시, 항원에 따른 맞춤형 면역세포를 파견하는 거예요. 면역력을 확산시키는 거예요. 이게 비토경이 하는 일이고, 수양명조 대장금경의 양명조와 장림프계를 보면 장의 국소 점막 면역, 이것이 또 전신으로 확대돼요. 전신 면역 조절 작용. 2. 장 림프계 조직의 항상성 조절, 면역 감시 및 림프 네트워크 배수. 우리 몸에 가장 많이 림프액이 포함되어 있는 곳이 겉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정체되면 전신의 림파틱 시스템이 정체됩니다. 그리고 비장에서 확산시킨, 너무나 많이 확산시킨 면역세포들이 림프절로 모여들어서 림프절이 계속 붙는데 림프 유통이 안 돼. 그러면 림프절은 계속 확대되죠. 3. 림프절 면역력을 위한 림프 유통, 이것이 수양명조 대장금경의 양명조. 족태음습 비토경의 비장의 역할은 이와 같이 면역력 확산. 그러니까 3, 4번님께서 우리가 지금 토론하는 것처럼 아주 디테일한 표현으로, 즉 생화학적인 병리학적 표현으로 그렇게까지 이해하신 건 아니다. 그러나 삼도인은 족태음습 비토경이 이러한 면역 확산 작용을 하는 것은 알았다. 그리고 수양명조 대장금경이 협조해서 회수하지 않으면, 유통을 시키지 않으면, 그러면 림파틱 시스템이 정체된다. 그래서 당신께서 하신 말씀, 좌우 수비가 수정과 같았다가 림프 부종이 처음에 있었고, 그리고 허리가 아팠다. 림프종에서 척추신경을 확대된 림프절이 누르게 되면 요통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미 토론했죠.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생화학적인 표현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까지 이해하지는 못하셨어도 족태음습 비토경과 수양명조 대장금경이 상호 기량작용으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의 항상성 유지력을 발휘하고 있구나. 그런데 너무 많은 면역세포들을 확산시켜, 그리고 그것이 림프절에 모여 비장의 면역 감시 및 골수의 조혈 수준 조절력이 과잉되었다. 그러니까 삼두인께서는 아마도 태음습 과잉, 이것을 보시고 비실증이라 규정하셨을 것 같습니다. 비실증이면 그렇죠, 대장정격증, 대장금경의 면역 감시, 그리고 림프 배수력 감소, 이것은 림프 회수를 담당하는 수양명조 대장금경의 양명조 허증이구나. 그래서 이것이 대장의 허증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림프암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림프절 비대 또는 어떤 경우에는 비장 종대까지 확인돼요. 삼두인께서는 항핵, 애과에 서해부에 림프절이 부어있어 구슬이 만져져 대장정격증, 대장허증이라고 규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삼도인은 림프암의 원인을 정확하게 꿰뚫으시고 맞춤요법으로 대장정격을 쓰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가치료에 성공하시죠. 림프암은 예방요법이 없어요. 수많은 림프암, 혈액암 전문가들의 여러 논문이나 또는 방송 인터뷰 등을 보면 림프암은 예방법이 없다. 림프암이 생긴 것 같아라는 전조 증상은 있어요. 림프절이 붓고 비장이 붓거나 또는 전신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열이 나요. 몸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라요. 6개월 동안에
일부러 다이어트 안 했는데도 10kg 이상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도환이 있습니다. 밤에 잘 때 요가 흠뻑 젖는 수준, 아니 오줌 싸서 지도를 그리는 수준 정도로 땀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림프암에 걸린 거다. 그러니까 우들두들 만져지는데 아프진 않아? 그러면 언제든지 림프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조 증상이다. 이럴 때 대장 정격을 넣는 겁니다. 예방 차원에서.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목요일 대장 승격증 임상 경험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길지 않아서 단편으로, 즉 목요일 방송으로 마무리 짓고,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요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삶침 아카데미에서는 정규 진도 나가는 것, 그리고 목요일 삶침 아카데미는 오늘 마무리 지은 이 대장 정격증처럼 요결에 나타나 있는 폐정격증 임상경험례, 폐승격증 임상경험례, 그리고 비정격증 임상경험례, 비승격증 임상경험례, 이런 식으로 요결의 내용을 삼도인의 임상예를 통해서 또 확실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침 공부에 더욱더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